독일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삼각별이 빛나는 그릴, 고속도로를 거뜬히 달리는 탄탄한 내구성,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차는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 자동차의 대명사였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정말 최고였죠. 그런데 요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견고했던 독일차의 입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랫동안 독일차만 타온 한 분이 전기차로 갈아타려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독일 전기차를 알아보며 100일을 보냈지만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차 시장의 현실, 특히 유럽과 독일 전기차 업계가 마주한 여러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분이 느낀 5가지 포인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독일차 구매를 고민 중이시거나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꽤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상황입니다. 최근 독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유럽 경제를 이끌던 독일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분이 100일간 시장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접한 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인력 감축 소식이었습니다. 7,500명, 13,000명, 35,000명.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인원입니다. 지난 1년간 독일에서만 11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관련 분야였습니다. 단순히 공장 문을 닫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급여 삭감, 교대 축소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죠. 자동차 산업은 방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완성차 업체의 업내 어려움이 부품사와 협력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던 이분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존을 걱정하며 인력을 줄이는 회사에서 만드는 차의 품질과 사후 서비스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기술의 상징이던 독일 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독일 전역에서 최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가면 충전 케이블이 잘려나간 채로 방치된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 3m 길이의 고전압 케이블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압식 절단기 같은 전문 장비로 깔끔하게 잘라간 흔적을 보면 조직적인 범죄로 보입니다. 이유는 구리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케이블 속 구리를 노린 절도범들이 감시가 소홀한 외진 충전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충전기 한 대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넘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이용자들은 그 충전소를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시승을 위해 충전소를 찾았을 때 잘려나간 케이블과 수리 중 안내문만 보게 됐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정작 충전 인프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전기차 구매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상황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디지털과 AI 기반의 새로운 산업 환경에는 다소 늦게 대응했습니다. 지난 8년간 독일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독일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독일이 수입한 전기차 5대 중 2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도 가격과 기술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이미 배터리 기술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이분이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비싼 가격을 내고 독일차를 사려는데 막상 성능은 중국산보다 떨어진다면 과거 독일 경제를 성장시켰던 탄탄한 시스템이 오히려 빠른 변화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기술 경쟁에서는 이미 격차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 부분 의존하며 제조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기료와 가스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철강,
화학 같은 기초 산업의 일합의 어려움은 자동차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차량 가격은 오르는데 서비스 품질은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베를린 같은 대도시는 4년 사이 월세가 4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고가의 신차보다 중고차나 합리적인 가격대의 모델을 찾게 됩니다. 독일 내수 시장도 위축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갈등 상황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젊은 중산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니콜라라는 밈을 들어보셨나요?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많이 내지만 정작 복지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젊은 중산층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SNS에서는 이들의 세금이 은퇴자나 다른 계층의 복지비로 쓰이는 상황을 풍자하는 콘텐츠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는데 국가 부채는 GDP의 11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긴축 정책을 시도하면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국제 열차 운행이 취소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분이 보게 된 건 단순히 차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를 둘러싼 사회 시스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죠. 비싼 차를 사서 세금을 내도 그게 제대로 된 인프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구매를 재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일 전만 해도 독일 차를 원했던 이분은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충전 인프라의 관리 문제, 중국과의 기술 경쟁,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사회적 갈등까지. 이 모든 상황이 독일 자동차 산업이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 놓였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독일이 겪고 있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며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상황을 그저 남의 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독일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브랜드 이미지 너머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산업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럽 전체의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다뤄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